안녕하세요. 예, 환희입니다. 요리 덕후를 위한 요리 앤 환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출판과 연계된 부분이면서도 중국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꿀팁이 될 만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바로 팬 달구기와 화 기법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집에서 중국 요리를 만들면 맛이 안 나요. 화력 때문이겠죠? 웍을 어떻게 써야 되나요? 끝내주게 웍을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실 화력 때문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화력 문제는 중화 레인지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웍 돌리는 거는 꾸준히 연습하지 않는 이상 체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요리 맛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팬 달구기 때문이에요. 주변에 제 영상 보고 따라 만든 지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열의 9은 팬이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먹더라고요. 물론 달구긴 달궜겠죠. 근데 부족한 상태, 그것도 한참 부족한 상태 말이죠. 그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팬이 덜 달궈진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식재료에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여기 어떠한 작용이 가해지면은 이 수분이 빠져나오게 돼요. 뭐 화학적이든 물리적인 압력이든 열이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야채를 볶으면은 칙 하면서 열에 의해서 조직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팬의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참고로 물의 비등점은 100도 정도죠. 물론 염분이라든가 당분이 있으면 그거보다 높긴 해요. 그렇지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이 물이 증발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또 그 사이에 물이 또 나옵니다. 결국 기름에 볶는 것이 아닌 물에 볶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참고로 낮은 온도에서는 마이야르 반응하고 카라멜라이징이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야채 조직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면서 축 늘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야채 스프죠. 야채 볶음이 아니라 야채 스프. 그래서 팬 온도를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재료에서 나온 스프를 날리기 충분할 정도로 말이죠. 자, 그럼 어느 정도까지 달궈야 할까요? 물기가 마르고 열기가 나오면 이게 된 건가? 많이들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오래 그리고 뜨겁게 달궈야 돼요. 옛날 유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써 있죠. 연기가 날 때까지 달군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코팅팬을 기름 안 두르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을 하면은 코팅이 타요. 그러니까 옛날 유책에 나오는 팬은 기름으로 시닝하는 그런 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코팅팬에다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날 때까지 가열하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온도에서 대파마늘 생강을 볶으면은 순간식에 타버려요. 즉 팬이 뜨거워야지 기름이 뜨거우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웍을 달궈야 할까요? 중국 요리 관련 영상 보면은 이런 점만 보셨을 거예요. 먼저 불을 켜요. 기름 한 국자.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연기가 나면 기름을 따라내고 쓸 만큼만 슉 그리고 요리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그냥 기름 조금 넣고 볶거나 따라낼 때 조금 남겨두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리사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팬을 가열하면 열이 생각보다 고르게 퍼지지 않아요.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약하고 그렇게 나거든요. 특히 웍은 이렇게 생긴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팬에 있는 시즈닝이 타게 돼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일단 기름을 많이 넣고 가열하면 팬과 함께 기름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기름이 대류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열을 전달해줘요. 물론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식재료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이렇게 뿌려주면 되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웍이 전체적으로 뜨거워져요. 즉 기름은 열을 균일하게 전달해주는 매개체예요. 그리고 완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즈닝이 타지 않게 해주는 완충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름이 팬에 있는 미량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네, 참고로 이 불순물이 있으면 음식이 잘 들러붙거든요. 자, 그럼 왜 따라내고 다시 넣는 걸까요? 일단 달구기를 마친 상태의 기름은 너무 뜨거워요. 여기 대파, 마늘, 생강, 고추를 볶으면 순간식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통에 부어준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기름이 살짝 식어요.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한 120도에서 140도 되더라고요. 이 살짝 식은 기름, 이걸 두르고 요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즉, 팬은 아주 뜨겁게, 기름은 약간 뜨겁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작업을 일본어로 아브라 가에시라 불러요. 중국말로는 리엔꾸어. 근데 가정에서 하기는 그렇죠. 기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기름은 가열한 시점부터 산화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은 폐유가 많이 나오겠죠. 솔직히 업장이 아니면은 이 방법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바로 키친타월 신고. 자, 먼저 불을 켭니다. 그리고 기름을 약간 두르세요. 한 2큰술. 그리고 키친타월로 문질러줍니다. 중간에 살짝 띄워서 텀을 주고 다시 내려놓고 문질러줍니다. 그럼 불을 끄고 쓸 양만큼만 약간, 그리고 다시 불을 켭니다. 정석보다는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요리하다가 들러붙는 일은 없어요. 볶음밥, 볶음면 이런 거 하더라도 들러붙지 않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향신료는 센 불에서 볶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향이 나오기 전에 표면이 경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금방 타버립니다. 즉, 음식을 망치게 돼요. 팬을 달군 직후라면 이미 팬이 뜨거워져 있어요. 그리고 기름도 충분히 뜨거워요. 약불 상태에서 향신료를 넣고 두어 번 저어줘요. 그리고 강불로 올린 다음에 잠시 텀을 두고 기름을 넣으세요. 그럼 타이밍이 딱 맞아요. 물론 불쇼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요리 먹으려고 팬을 돌리는 거지, 불 보려고 팬을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참고로 이 방법은 웍이 아닌 코팅팬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웍을 쓰는 쪽이 좀 더 섬세해요. 향신료를 볶다가 강불을 딱 올렸을 때 그 열이 반영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두 번째, 식재료를 전처리 한다. 사실 집에서 중국 요리를 만들면은 가장 큰 변수는 화력보다는 수분이에요. 만든 대로 집에서 만들면은 수분이 안 잡히니까 화력을 찾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수분을 빼주면 되겠죠. 야채하고 해산물은 끓는 물에 데쳐주세요. 삶아서 익히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끓는 물에다가 소금하고 식용유를 넣어요. 그리고 끓는 물로 씻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살짝 데쳐주세요. 그리고 채반에 받쳐주세요. 그럼 열에 의해서 조직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재료에 있는 수분이 일부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해산물은 이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해산물에 있는 비린물 때문이거든요. 화력이 강하면 이 비린내를 날려볼 수가 있어요. 업장 이런데. 근데 가정은 그게 잘 안 돼요. 참고로 이걸 안 하고 짬뽕을 만들게 되면은 짬뽕이 아니라 그냥 해물탕이 됩니다. 자,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를 해주세요. 화를 내라 이런 거 말고 활유라고 부르는 건데요. 바로 기름에다가 데치는 거예요. 참고로 기름 데치면은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용성 맛과 영양소의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린내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그 누린내 제거할 때 막 끓는 물 데치고 하잖아요. 비슷해요. 근데 기름은 냄새를 잘 흡수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식감이 연하고 부드러워진다. 화에는 계란 흰자하고 전분이 들어가요. 이게 고기 표면에 부드러운 막을 만들어줘요. 즉, 먹었을 때 이 막이 혀에 먼저 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 네 번째, 뛰어난 보습 효과. 물에 익힌 고기는 공기 중에 두면 금방 말라서 질겨져요. 그리고 뻣뻣해져요. 근데 기름을 쓰게 되면 이 기름이 과도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게 됩니다. 기름 막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볶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미 익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불로
단시간에 조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초살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가능해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고기가 있습니다. 미리 채를 썰어놨어요. 뭐 어떻게 썰든 본인 마음이긴 한데 저는 그냥 예시로다가 채를 썰었습니다. 여기다가 소금, 그리고 후추. 전 그냥 깔끔하게 배후추 썼는데 그냥 후추 괜찮아요. 그리고 고추 주세요. 통 깨끗하게 씻었어요. 크림골도 뿌려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 흰자 넣어주고, 이거는 불린 녹말이에요. 불린 녹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녹말가루를 계란 흰자에 풀어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잘 안 섞이더라고요. 그냥 갑자기면은 불린 녹말 쓰는 게 좋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간장이라던가 청주를 넣기도 해요. 근데 가정에서는 수분을 잡기 힘드니까 갑자기 넣지 마세요. 단 노두유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노두유는 애초부터 그 색을 내려고 넣는 거니까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주 약간. 조금만 써도 돼요. 참고로 노두유가 들어가면은 익혔을 때 살짝 갈색빛이 돌아가지고 더 맛있어 보여요. 여기다가 기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기름이 안 들어가면은 잘 안 풀어지고 뭉쳐요. 그러니까 넣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절단한 고기 결 사이사이에 계란하고 전분이 묻게 됩니다. 이걸 익히면은 입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부드러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코팅팬 쓰세요. 밑에 찌꺼기가 붙고 하거든요. 데치기, 화 이런 거는 코팅팬 쓰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자, 일단 불 켜고 기름을 부어주세요. 온도는 원래는 100도가 적당하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120도가 적당합니다. 왜냐면 재료가 들어가면 기름이 식기 때문이에요. 제가 웍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 코팅팬이 생각외로 열이 천천히 올라요. 자, 일단은 꺼주세요. 온도계가 없으면은 반죽이 묻는 젓가락 있잖아요. 넣어주세요. 그럼 약간 미세하게 씩 하면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자, 고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풀어주세요. 이걸 미리 안 풀어주면은 나중에 불 올렸을 때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띄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풀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좀 안 떨어지는 데도 있긴 한데 불 올릴게요. 식당이라면 지금 꺼내야 되는데 가정이다 보니까 좀 더 익힐게요. 자, 불을 세게 올려주고 약간 바짝해지는 게 좋아요. 자, 됐습니다. 채반에 받쳐주세요. 끝! 예, 이걸 요리에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미 익었기 때문에 오래 볶을 필요가 없어요. 향신료 볶다가 채소 넣고 두어번 소스, 화한 고기 넣고 소스 넣고 그리고 척! 식은 후에 소분해서 냉동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식에는 부수적인 장점이 또 있어요.
생고기에 비해서 해동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화에 두고 냉동실에 넣어요. 필요할 때 딱 꺼내요. 그리고 향신료, 야채, 소스를 준비해요. 그러면 거의 녹아요. 그 다음에 요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한식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각종 찌개 넣는다든지 잡채, 비빔밥, 라면 등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화하고 남은 기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팬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다시 부어줍니다. 그리고 약불로 천천히 가열합니다. 그럼 수분이 빠지거든요. 이때 대파 몇 쪽을 넣어주세요. 대파가 바삭해지면 걸러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쓸 수가 있어요. 단 3탕 하지 마세요. 제 땅까지만. 물론 기름을 많이 쓴다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고기 양이 좀 적다면은 데치지 말고 초벌 볶음을 하세요. 기름 약 3큰술 정도 두르고 싹 볶고 가서 집안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스케줄 잡아서 운용하신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집에서 튀김할 때 오늘 튀김 먹었다고 내일 또 해 먹지 않잖아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칼로리 걱정도 되고. 네, 이 튀김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고기를 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분해서 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튀김 기름을 오래 둘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요리하기 편하니까 참 좋죠. 자, 이렇게 오늘 조리 팁 2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2가지만 잘해도 여러분의 요리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거 귀찮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처리 없이 오래 먹나 전처리하고 1분 안에 끊느냐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오히려 맛은 후자가 훨씬 좋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